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2% 넘게 낙폭을 키웠고요. 코스피 시장 어제 1% 넘게 빠지면서 9거래일 만에 2,100선을 이탈하면서 어제 시장 거래 마감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반등했습니다. 시장은 부정적인 뉴스보다는 긍정적인 뉴스에 집중을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시장의 시초 흐름들이 일단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양호하게 주가의 흐름들이 좀 보여졌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 3대 지수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제 지표도 괜찮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5월 주택 판매에 대한 부분들 지표가 좀 상당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예상치보다 3배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산업재 쪽 섹터, 특히나 이 항공 섹터 중에서 매수 의견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보잉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14%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러한 영향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갭상승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홍콩 쪽에 있어서 특별지휘권을 좀 박탈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 쪽에 있어서의 잡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한국 시장은 갭상승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 체크는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전날 같은 경우는 수급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았어요.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고요. 외국인 쪽이 장 막판에 선물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탄력도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잠깐 미국 시장의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21선 자리대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다만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전저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지 여부를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60일선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다우지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자리대, 오늘 가격적이면 어제 저점이죠. 25,000포인트 자리대를 이탈해주지 않는 그런 주가 흐름들이 좀 나와주게 된다라면 그나마 여기서 이제 박스권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적으로 좀 보게 되면 오늘 반등 시도는 좀 나올 거예요. 선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는 게 281.8포인트예요. 일단 55일선 자리대 조금 위에 올라서 있는 자리대인데 281.8포인트 자리대가 1차 저항 라인대가 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21선 자리대예요. 그 자리대가 282.8포인트 정도 이 자리대가 좀 저항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장에 있어서의 투자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좀 보게 되면 오늘이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상반기의 좀 마지막 거래일인데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가 들어와 주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 이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부분들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좀 있었어요. 컨센서스를 좀 상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5만 원짜리 때 이탈이 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붕괴되지 않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저점 자리대, 고점 자리대로 좀 볼 수 있는 5만 4천 원 자리대인데 이 자리대를 넘어설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망치도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도 마찬가지로 전망치는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2분기 때보다 3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급증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보다는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60일선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하이닉스까지 만약에 전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IT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 즉 어닝 시즌에 대한 부분들을 전략을 좀 세우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분들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기관 쪽에 있어서 매수해주는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인 그런 면을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수가 밀렸을 때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최근에 주도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었던 종목분들이죠. 뭐 언택트 관련주들이나 뭐 2차전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들, 뭐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종목분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장에 있어서 이 시장의 흐름들은 갭상승 출발을 할 거예요.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될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뭐 2차전지 쪽이라든가 언택트 관련주들, 5G 종목군들, 그다음에 IT 쪽 섹터들에 있어서의 순환매라든가 차별화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삼성 SDI나 LG화학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LG화학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1선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매물 소화를 좀 거칠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 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이제 어디에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을까 이 부분도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삼성 SDI보다는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에 대한 지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두 기업 모두 다가 일단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업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형 섹터들 중에 중형주 중에 보게 된다면 에코프로 BM이 있어요.
에코프리브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같이, 삼성 SDI와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죠. 21선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뭐 박스권이다. 뭐 그렇게 좀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21선에 대한 하회 이 부분들은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1선 자리대의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이버 또한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이외에 뭐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에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는 아직 끝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매물 수화 과정을 좀 거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IT 쪽 섹터와 제약바이오 섹터를 함께 움직일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특히나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그 시가총액 비중의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제약바이오 쪽하고 IT 쪽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섹터가 가게 되면 한 섹터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어느 정도 매물 수화가 좀 거친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강했었던 그런 종목군들, 섹터들을 보게 된다라면 5G 쪽 섹터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서진 시스템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 쪽에 있어서의 수주 기대감 이 부분들 때문에 서진 시스템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한 차례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제 피로도는 좀 쌓여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대장은 서진 시스템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후발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솔리드 같은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뭐 이노와이어리스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권역에 놓고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제 5G 업종이 상승이 나왔고 또 어제 같은 시간에 한국 알코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6% 가깝게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와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 어제 두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뭐 그중에 한 종목이 한국 알코올인데요. 우량한 자회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21선 자리대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는 61선에 대한 지지 라인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실적도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고 이 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여요. 우량한 자회사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손절이 좀 짧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러한 종목분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우선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이제 가장 처음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7월 초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우선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삼성전자를 보는 부분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전망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좋게 나왔고 전망도 일단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뭐 반도체 쪽이라든가 스마트폰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면 3분기에 대한 실적까지도 전망치도 상향 조정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6월경에 형성됐던 자리대가 57,000원 자리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깊게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만약에 이번에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57,000원 자리대는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나 최소한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오늘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수급적으로 봐도 이제 매도가 일관되게 나왔던 부분들이라면 이제는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강도가 조금 더 높고 매도에 대한 강도는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섹터의 LNF예요. LNF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급등이 좀 나와줬었고 전고점 자리 때의 매물 수화 과정을 좀 거쳤는데 최근 들어서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거를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2차 전지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장비사들, 2차 전지 쪽 장비사들이나 소재 쪽 섹터들이 움직였을 때 이 기업은 못 움직였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6월 30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의 양시장이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9거래일 만에 2,100선을 이탈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 나오면서 시장 어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우존스 지수는 2%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 WTI는 3%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재 미국 지수 선물 시장도 상승 중이고 우리 시장 갭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갭상승 출발합니다. 일단 SK하이닉스 눈에 띄네요. 3% 넘게 상승 나옵니다. 86,2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2% 넘게 상승이 나옵니다. 53,6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 삼성바이오틱스 강보합권 그리고 네이버는 오늘 다시 한번 1% 이상 급등합니다. 현재 268,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전반적으로 매도하는 가운데서도 외국인들 네이버 소폭이나마 좀 매수를 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증권사 리포트 나왔습니다. 하반기에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일단 이 목표 주가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37만 5천원대까지 상향 조정이 됐고 셀트리온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31만 2천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데 LG화학 2% 넘게 상승하면서 49만 9,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50만 원대를 이탈했는데 오늘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 37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2거래 연속 순매수 나타내는 종목이죠. 오늘 2% 가깝게 상승합니다. 27만 2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26만 원대에서 27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삼성물산 어제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1.7% 이상 상승 출발합니다. 11만 8,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코스피 시장은 9거래일 만에 2,100선이 깨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1% 이상 갭상승 출발하면서 2,100선 그대로 회복하면서 2,110선도 회복하고 20선도 회복하면서 24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3% 이상 상승을 나옵니다. 744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갭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알테오젠 2% 넘게 상승 흐름 나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어제 8%가 넘게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개인들이 어제 차익실현 매물들을 조금 내놓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4거래 연속 알테오젠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7% 상승, 제약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CJ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네요. 11만 5,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10위까지 현재 혼조름 나타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에 모두 2% 넘게 상승하면서 12만 4천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KMW 7위권까지 진입됐네요. 오늘 1.5% 이상 상승합니다. 6만 5,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고 CJNM과 제넥시 모두 다 1% 넘는 상승세 기록하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이 양시장 모두 1%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시그널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을 주면서 이제 미국 시장 그 박스권을 이제 지지를 해주는 이제 모양새들을 일단 보여줬어요. 이제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비교를 해보면 다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좀 덜 빠졌어요. 이게 그렇게 좋은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미국 시장도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미국 시장은 61선의 이격을 좁혀놓은 상태에서 양봉에 나왔기 때문에 빠져도 이쪽에서 지지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있고 올라갈 때에서는 올라갈 목표치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다우존스는 딱 제가 볼 때는 좋은 흐름들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밑에 61선의 이격이 멀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는 체감이 좋으려면 여기에서 오늘 갭상승한 이후에서 여기서 뻗어주면서 2200을 돌파를 해주는 흐름들로 가야 되는데 미국 시장을 넘어서 다우존스를 넘어서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것보다는 박스권에 갇혀서 2200 정도로 올라갔다가 아니면 또다시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은 이격이 멀어져 있는 밑에 쪽으로 흔들림이 가능성이 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그냥 바로 그냥 밑으로 밀려버리는 흐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오늘 갭상승을 준 이후에서 상승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밀려버리게 되면 체감만 나빠지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처럼 갭상승을 줬으면 체감이 좋으려면 여기서 아예 그냥 뻗어서 위로 강하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뭐 코로나 이슈가 지금 잠식이 된 것도 아니고 잠시 미국 시장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일단 여기 2200을 저항선을 두고 요만큼 정도의 목표치를 두고 움직이겠다라는 건데 지금 다우에 비해서 좀 덜 빠졌던 부분들이 요게 오늘 약간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아니면은 아예 그냥 여기서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글쎄요 오늘 IT라든지 그동안 빠졌던 종목들이 반등을 주는 것은 반가운 흐름들이지만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갈 정도의 모멘텀은 아직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뭐 언택트 관련주라든지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에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 위주로 좀 붙어 다니면서 예를 들어 뭐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뭐 제약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먼저 붙어 보시는 게 일단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고요. 어쨌든 간에 지수는 2200과 2000의 이제 박스권 내 대응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겠다라 그러면 그런 쪽 위주로 해서 매매를 대응하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시장은 폭락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파이오링크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 봐요. 이거 지금 보유해도 되는지라고 일단 질문을 주셨는데 매수 가격은 12,700원 정도에 사셨나 봐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오링크. 자, 12,700원에 공략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수렴형 내지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60선 지지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많이 떠있는 종목이고 이만큼 조정을 받은 이유에서 이렇게 이중바닥형 내지는 수렴형 비슷하게 위에서 이제 쐐기형 패턴으로 지금 깃발형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데 차트의 모양새는 양호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비싼 상태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단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손절 라인은 대략 한 깊게 잡으면 11,000원, 좀 짧게 잡으면은 11,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애매하게 움직여주니까 손절 라인을 조금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1조 달러의 그 투자를 하면서 5G라든지 그에 따른 이제 기반 시설들에 대한 인프라 투자 소식을 전해 왔었고 국내에서도 2022년까지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는 이슈가 살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통신장비주들, 5G 관련주들은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에선 가져가도 되지만 이미 벌써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 좀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12,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잡고 올라오면은 일단 뭐 짧게는 14,000원이지만 조금 길게 보면 15,700원. 그래서 일단 12,000원이 깨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이제 단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초보자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것보다는 6,000원짜리, 요런 자리, 6,000원짜리 아니면 여기 4,000원짜리 이렇게 싼 자리에서만 공략을 했었다면 지금 자리에서 초보자들이 공략하는 것보다는 항상 바닥에서 물론 이쪽에서 사는 거는 지금은 못 사죠. 지금은 못 사지만
지금은 강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어느 정도의 손절 라인만 잘 지켜서 매매를 하시면은 별 문제 없는 섹터는 강하고 좋은 섹터니까 보유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질문 종목인데요. 자,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을 질문을 주셨어요. 매수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어제 상한가를 갔죠.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상한가 종가의 그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1765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물론 이것보다 좀 더 깊게 하자면 1500원이 되겠지만 이미 갭상승이 나왔으니까 1765원을 손절선으로 잡고 매매 대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 가능하시기는 한데 손절 라인 저기를 빨리 잡으셔야 돼요. 이쪽으로 잡아놓고 매수 공략하시고 그리고 깨지면 손절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게 이제 그래핀에 대한 M&A를 강화를 하겠다라는 이슈인데, 이게 이제 중국 상장 기업이에요. 중국 상장 기업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탈하고는 이제 틀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 신소재인데, 뭐 그래핀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이쪽 일단은 자회사를 통해서 그래핀 업체 2곳 정도를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되면서 지금처럼 저기 꼬리 저점이 확 깨지면 손절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더라도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매매는 가능하신데 이미 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가 웬만하면 안 깨지는 게 좋고, 만약에 깨졌을 때에서는 손절 라인을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렸고, 매매는 붙으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바닥주예요. 이것도 바닥주인데, 바닥주기 때문에 손절 라인만 지금처럼 깨지게 되면 손절을 했다가 다시 붙더라도 그 다음에서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제 조정받으면 이쪽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 뭐 대략 한 1,600원 정도 매수를 해야 되고, 손절 라인은 1,500원으로 드는 그런 짧은 매매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시청자 질문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자, JNK 스터. 자, 모든 종목들은 매매할 때든 어쨌든 보유하는 입장에서도 항상 시장이 중요합니다. 보면 아까 전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이 차라리 아니야 아싸리 그냥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갭상승을 주고 밀려버리게 되게 되면 매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참 답답하게 움직여줍니다. 왜냐하면 갭상승을 준 이유에서 아침이 고점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이 고점이 되고 밀려 내려가면서 오후에서 오히려 싸게 매수가 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일단은 무조건 지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JNK터 일단 수소산업 인프라 관련된 사업을 대해서 계속 얘기들이 나와주고 잇따라 수주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경남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에서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잇따라서 이제 수소산업의 인프라 관련된 사업을 수주를 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상승이 되는 그런 기대감에 따른 어제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서도 수소 트럭 업체인 니콜라가 상장한 이후에서 이제 수소 산업에 대한 또 관심이 또 깊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 섹터들이 약하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쪽에서 바닥에서 이제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일단 많이 떠 있습니다. 많이 떠 있을 때에서는 손절 라인을 그 기준 양봉이라고 그러죠. 이런 이제 기준 양봉, 강한 양봉의 기준선을 두고 손절선을 두고 매매 공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는 쿵 하고 빠질 수 있는 위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지난번에 픽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많이 떠 있는 종목을 뭐 이런 자리도 매매가 가능하기는 한데, 여기서도 심지어 여기서도 매매가 가능하긴 하지만 많이 떠 있을 때는 손절 라인을 놓쳐버리게 되면 손실이 단번에 그냥 50%가 바로 미끄러지면서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떠 있을 때에서는 그 기준양봉의 손절이라든지 아니면 그 종가상의 손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걸 걸 지키지 않았을 때에서는 주식이라는 건 원래 올라간 만큼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만 나중에 또 이만큼 또 빠지는 이제 조정이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심할 때에서는 원래 자리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적당히 조정을 받을 때는 중간 정도 조정을 받고, 조금 조정받을 때는 3분의 1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하는 흐름들이 원래 정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항상 쫓아가서 매매를 할 때에서는 손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 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짧게 볼 때에서는 어제 종가 부분인 8,3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을 잡으면 될 거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깊게 잡겠다라면 7,500원 정도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것도 매매는 가능하다. 왜냐면 계속 5일선을 타면서 빠질 듯 올라가고 빠질 듯 하고 올라가죠. 마찬가지 빠질 듯 하고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는 뭐 크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매매를 해서 이전 고점자리인 9,080원 정도를 잡고 요 정도의 뭐 3에서 5% 정도의 단타를 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웬만하면 짧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8,300원 정도 라인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정수 위원님께서는 수익률에 도전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포트폴리오 현황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CTC 바이오와 LNF 올라와 있는데요. CTC 바이오는 마이너스 3%, LNF는 매수가를 24,850원을 주셨는데 벌써 목표가가 터치가 된 종목입니다. 수익률이 28% 가깝게 가져가면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LNF가 목표가를 좀 달성이 됐는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좀 매도를 해볼까요? 자, 이거는 일단은 목표 가격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 수정을 좀 더 올려볼 텐데 그 이유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강력하고요.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흐름들, 그리고 LNF는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신고점을 간 부분들도 아니고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고 올라갔던 부분들인데 저는 조정을 받더라도 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투신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지금 저점도 아닌데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기관 외국인들 투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담고 있다는 얘기는 역시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저는 투트랙으로 보는데 2차 전지 섹터, 2차 전지에다가 이제 전기차 수출을 같이 넣어서 일단은 2차 전지 섹터와 그쪽에 있는 IT 섹터와 전 제약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로 지금 살아있는 하나의 원톱인 이쪽에 있는 2차 섹터들은 지금 수급을 볼 때에서는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올라가면서 한 45,0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목표치를 여기 말고 한 45,000원 정도로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45,000원으로 올려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공략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자, 오늘의 이제 종목은 일단은 게임주들의 흐름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컴투스의 모양도 보면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언택트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지금 계속 최근에서 이슈가 좀 됐었죠. 그래서 아침에서는 너무 많이 떠올라가고 좀 사기가 좀 부담이 되는데, 한 지금 정도 가격 내에서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만 3,700원서부터 해가지고 11만 원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가격 내에서 얼마든지 공략을 하셔도 되고, 뭐 지금 가격 공략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게임주의 흐름들, 특히 컴투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최근까지 계속 매수를 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미 대장으로서는 NC소프트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미 벌써 올라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컴투스, 물론 지금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이 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만약에 공략을 했다가 내일 눌려서 만약에 물리더라도 이 종목의 차트의 흐름과 그다음에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볼 때에서는 이건 다시 돌파를 하면서 목표 가격은 대략 목표 가격은 지금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렸던 가격들이 있긴 한데, 일단 목표 가격 한 15만 원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대략 뭐 지금 14만 원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격 내에서 공략을 하셨다가 목표 가격을 좀 길게 한번 15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시장은 퐁당퐁당하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줄기차게 올라온 지수가 이제 분기말을 맞아서 하반기를 준비하는데 지표에 따라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일이 좀 반복될 거예요. 연준이 풀린 유동성을 좀 공급해주는 영향이면 좀 올라가고, 연준이 좀 밑장 빼기로 자산 공급이 좀 늦춘다 이러면 좀 떨어지고, 따라서 전략은 크게 빠질 장도 아니고 크게 올라갈 장도 아닌 눈치보기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오르는 날에 굳이 따라붙을 필요는 없겠죠. 좀
좀 빠지는 날 사고 싶었던 종목을 사면 되겠다. 이런 전략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추세적으로 하반기 때 가려면은 2, 4분기 지표가 다 나오고 어느 정도 정리가 실적이나 이런 게 정리가 되는 시점부터 하반기에 대한 방향과 속도가 좀 나올 걸로 보면 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좀 7월 한 달 내내 좀 눈치 보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께서 주신 질문 3가지 종목을 한번 차례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이 철랩이라는 종목인데, 철랩을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주가 전망 알려주세요. 철랩이라는 종목은 어제 한투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숨겨진 플랫폼 바이오텍이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유전 정보를 해석해서 이걸 플랫폼화 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체에 숨겨진 생체 정보니까 요새 이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기기, 또 프로바이오틱스 판매 등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얘기고, 가람의 경우도 CRCC1을 단독 투여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높은데 시가총액이 1,700억이면 이제 업사이드가 크다. 뭐 이런 류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사실 이 플랫폼 가치를 평가하기는 대단히 좀 힘든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13,000원대에서 56,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타 바이오 대비해서도 상승폭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플랫폼 가치를 좀 믿는다면은 제약바이오는 이게 이제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를 알 수가 없을 만큼 연동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표로 보면은 거래량이 터졌는데 바로 분산을 시킵니다. 두 번째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왔는데 세우지 못하고 바로 분산을 시켜서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세우신다면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돼요. 이게 올라온 폭이 크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직전에 이제 거래량 분산시키기 위해 떨어졌던 저점 42,000원 수준을 잡고 매수를 한다면 업사이드가 크다면 여기서 뚫고 가면 또 위로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가는 좀 철저히 생각하고 지키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워닉 머티리얼즈를 물어보셨는데, 워닉 머티리얼즈 목표가와 매수 시간을 보내주세요. 워닉 머티리얼즈가 이제 어제 상당히 강한 시세를 줬고, 기관 수급도 어제 처음으로 좀 세게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11만 주 들어와서 센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요새 소재 업종 중에서는 좀 후순입니다. 요새 소재 업체 중에서는 일본산 소재를 대체하는 업체 위주로 좀 많이 움직이죠. 그 대표적인 게 동진 세미캠이고, 동진 세미캠 차트를 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동진 세미캠 차트와 워닝 머티리얼즈는 차트 자체가 좀 틀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워닝 머티리얼즈는 좀 평범합니다. 소재 업체 중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세정면 애칭이나 이제 증착, 소통 공정력 특수각수를 하는데, 이게 뭐 새롭게 수입 대체하는 부분도 아니고 기존에 썼던 공정을 그대로 하는 거라서 1, 4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온 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미리 선 재고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좋았다고 본다면, 소재 업체 중에서는 요새 뜨고 있는 SK 머티리얼즈나 동진 세미캠이나 경인양행이나 이런 쪽보다는 좀 후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세타가 움직이기 때문에 뭐 매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매수를 하셨다가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32,000원 정도 목표가를 두고 갖고 가보자. 다만 다른 소재업체보다는 좀 탄력이 떨어지겠다, 이런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오이솔루션을 물어보셨어요. 오이솔루션을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해도 될까요?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오이솔루션은 확실하게 이제 하반기와 내년으로 갈수록 성장이 기대되는데 2분기까지는 실적이 별로 기대되는 게 없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3, 4분기 이후에 성장을 반영할 거냐 이것만 남아 있는데 최근에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저께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5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담아가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신다면은 단기간의 진폭은 좀 견디시고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을 뭐 손절가 정해놓고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충성 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일단 대우부품입니다. 일단 대우부품 전망 어떤가요? 라고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 일단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뭐 지금 자리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천천히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친환경 정책이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뭐 글로벌적으로도 뭐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태양열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수소차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한번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제 좀 끌고 가시더라도 지금 자리는 이제 상단의 매물 구간을 계속적으로 좀 부딪히고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신다면 괜찮지만 일단 정확한 매수 맥자리는 일단 상단 매물 구간 2,598원쯤인데 2,600원 정도로 보시고 저 구간을 좀 넘어주면 본격적인 상승은 시작될 겁니다. 지금 자리는 좀 천천히 그냥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여유롭게 보신다면 지금 자리부터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이제 필록스입니다. 오늘 추가 매수 시그널 괜찮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자리는 조금 관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 매수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오늘 만약에 좀 기존에 저점에서 가지고 계셨다면 오히려 이제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도 좀 보류하시고 일단 지금은 매수를 하셨다면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일단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상단 61선 돌파 여부를 좀 확인 후 진입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좀 매물 구간에 많이 부딪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매물대 어느 정도 오면은 매도하고 다시 바닥에서 잡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좀 반복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지금 추세상으로도 좀 꺾여서 계속적으로 좀 하락 추세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저 아까 조금 전에도 대우부품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61선, 121선 정도는 뛰어넘어주면 실질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텐데 일단 지금 자리는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역별 구간이 사실상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우상향 종목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바닥권에 그 정배열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우는 그런 이평선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자리에서 좀 접근하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EM코리아입니다. 일단 EM코리아는 지금 오늘 아침에 어제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오늘도 어느 정도 상승을 좀 했다가 지금 좀 쉬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딱 저 자리가 사실상 위치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일단 수소차 관련해서는 아까 대우부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수소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최근에 이제 일진다이아, EM코리아, JNK 히터
같은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꾸준히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단 6,000원 매물권을 좀 돌파해주는 여부, 저기가 단기 목표가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강하게 많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매수를 5,000원에 10%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좀 고점 자리에서 진입을 하신 거고, 이 매물대를 보실 때, 매수가를 보실 때 다른 사람의 매수가도 좀 고려해야 되거든요. 일단 2,000원 싸게 산 사람들은 2,000원대부터 지금 굉장히 많이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매수가도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자리부터는 이제 매물 구간에 본격적으로 좀 부딪히기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6,000원 정도 단기 목표가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매도하고, 지금은 일단 기준선을 잡아드리면 5,420원 정도, 지금 딱 위치에 있는 저 자리 정도는 지지를 해줘야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거고, 만약에 저 자리가 이탈이 된다면 다시 5,000원 그리고 4,500원까지 흘렀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종목들이 왔는데, 우선 서진 시스템, 계속 보여도 될까요?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18% 급등 마감했고요. 네, 월요일도 8%대, 상승 마감을 좀 했죠. 이슈거리가 좀 있었던 만큼 조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 5G 관련주들의 상승폭 자체가 이미 한 차례 나온 상황에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사실 더 나와주길 기대를 하시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은 오히려 지금은 하락 쪽에 무게를 좀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테마성 이슈 자체가 좀 소진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주가 포인트도 좀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네, 아래로 빠질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매수보다는 또 계속 보유하기보다는 조금씩은 비중을 축소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을 잡아드리자면 오늘 저가 부분이 얼마인가? 31,050원 되는데 31,000원 라인 잡고요. 만약 이탈해버리면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조금씩 그래도 좀 비중을 축소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좀 매도 쪽에 좀 포커스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볼게요. HLB입니다. 자, HLB 하락 중인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예, 계속 하락 중이에요, 요즘에. 6월 들어서 제대로 된 날이 없어요. 6월 초에 좀 올랐다가 계속 하락 중입니다. 하락 이슈를 조금 만들어 보자면, 옵티머스 펀드에 조금 투자가 들어갔다고 얘기가 있어요. 근데 투자자 보호하겠다, 또 이렇게 또 회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주가는요, 화답을 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차트상에 접근을 해보자면요. 볼린저 밴드 이제 하단 부분 라인에 맞춰가지고 지금 흐름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고 오늘 오후장이 되더라도 요 라인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오늘의 시가 자체가 94,700원인데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이 좀 보일 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네,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최소한더러 시가 부분 94,700원대 흐름이 좀 나오는 거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지만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당연히 한 10만 원 이상 넘어가고요. 한 10만 5천 원까지 길은 좀 열려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우선은 네, 오늘의 시가 부분 이탈하지 않는 체크하시면서 반등 나온다면은 담으시고, 아니면 지금부터 나오는 담아볼래?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현재가 부분부터 해서 만약에 비중을 20% 담으신다면 한 3번에서 4번 정도 나눠서 담으신다면 결과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볼게요. 그 다음에 JNTC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이게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오후 2시 방송에서도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따라가시는 게 사실 목요일이 이때예요. 이때기 때문에 따라가시는 것 자체가 좀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은데 제 목표가 자체를 높게 잡긴 했지만 조금은 그래도 조정을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이 나올 때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을 취해볼게요. 회사는 원체 저평가된 회사입니다. 원체 싸긴 한데 그래도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은 주의하셔야 된다. 조금은 주의하시고 천천히 보시면서 매수 대응하시면 아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테니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만 주의하시고 조금씩 매수해보자.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인데요. 먼저 김선윤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유니온이 포트폴리오에 올라와 있습니다. 4,980원의 매수가를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목표가 6,000원으로 지정을 해주셨고 손절가는 4,800원으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수익률이 현재 6%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육류 한 5,000원 가까이 매수 들어갔는데 10% 이상 상승 중이에요. 좋은 흐름인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과감히 조금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익 실현 하시고요. 주식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오늘 종목은 S맥입니다. 자, S맥 차트 흐름 보시자면은 역시나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주목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실적 포인트가 원체 강합니다. 원체 강한 모습이에요. 어느 정도 강하냐? 자, 작년까지 매출액 얼마인가요? 1,680억이죠. 그런데 올해 1분기 얼마인가 보이다시피 800억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치 매출을 벌써 1분기에 절반 정도 한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107억인데 1분기 104억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하면 412%가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순이익은요, 1분기 때 벌써 134억. 요 몇 년의 유례 없는 실적을 1분기에 벌써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다면은 충분히 주가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요,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단기 급등했던 포인트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렇죠. 이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때 3월 말부터 4월때 코로나 이슈 터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그림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아니면은 이때 4월 24일날 보여줬던 26%대 급등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만간 흐름 자체가 한번 상승 쪽으로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종목을 최대한 매수를 좋은 관계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매수가 자체는 우선 현재 1,385원쯤 부근에 있어요. 그래서 1,385원이나 가능한 한 싸게, 제가 1,390원 아래로 좀 사면은 나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능한 싸게 매수를 해보시고, 목표가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전고점 1,600원, 1,800원 보이긴 하지만 한 1,500원 포인트까지 해서 요 짧은 요 구간만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 뚫고 가는 요 그림만, 요 그림이 바로 매물벽 있는 요 구간대의 평균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한 1,500원까지만 보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그래도 짧게 잡겠습니다. 너무 이 종목을 또 많이 잡으셨다가 큰일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손절가는요, 1,350원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 요 갭만큼 크진 않아요. 한 몇 퍼센트, 한 3% 이상 밀리게 되면은 빨리 털고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응해 드릴게요. 그래서 실적이 원체 좋다, 한번 올라가면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체크하시고 한번 S맥 관심 있게 보시면서 다음 주에도 한번 수익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맥 1,500원대까지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